아무리 비싸고 사양이 좋은 컴퓨터라 할지라도 입력을 해놓지 않으면요 깡통입니다. 소프트웨어 깔아놓지 않아 봐요. 그 뭐에 써먹습니까? 입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머리에도요 많은 단어, 고사성어 뭐 이런 콘텐츠들을 입력을 해야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입력일까요? 너무 쉽죠? 그래요. 뭐 읽기, 뭐 쓰기, 듣기. 그리고 저장도 참 잘해야 됩니다. 저장이 잘못되면요 출력할 때 애를 먹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과와 관련된 인물 3사람만 말해보세요. 사과와 관련된 인물. 또 10초 드릴게. 1, 2, 3, 4, 5, 6, 7, 8, 9, 10. 예. 어때요? 보통의 이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뭐 사과와 관련된 인물 3명 정도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튼, 그리고 아담과 이브, 백설공주, 그 다음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스피노자, 그 다음에 그 사과를 아들 머리 위에 놓고서 활 쐈던 그 빌 헤름 텔, 뭐 영어로는 윌리엄 텔, 네, 그 사람.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제가 말한 거에 다 소속돼 있나요? 뭐 어떤 분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셨던 분들 제가 말한 이 사람을 떠올려 보신 적은 없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과와 관련된 인물을 말하라고 그랬을 때 말을 못 하신 거예요. 저장이 잘못됐던 거예요. 물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말은 기억나지만 스피노자는 몰랐던 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 3명이 생각나지 않았다가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사람 맞아 이렇게 했다면요 여러분의 저장 장치에 큰 구멍이 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이름이라면 입력조차 안 돼 있었던 거죠. 혹시 로빈 훗을 외치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입력을 잘못하신 겁니다. 빌 헤름텔과 헷갈린 거죠. 뭐 둘 다 서양 남자고 둘 다 말 타고 다니고 뭐 그다음에 막 활 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완전히 헷갈린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따라하세요. 써먹어야지. 다시 한번 따라하시려니까 써먹어야지. 여기서 잠깐 또 한번 잔소리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동영상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 스피치를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런 거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얘기만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기 쉽게끔. 이 저장 장치에 넣을 때는요. 이렇게 막 메모하면서 하면 저장도 잘 되고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저장이 잘 돼요. 그러니까 따라하라. 그러면 꼭 좀 따라해 주세요. 써먹어야지. 저장이 잘못되는 이유는요. 써먹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죠. 근데 가끔 보면 냉장고 속에 썩어 나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응? 여보, 이 두부 뭐야? 이 두부. 아우 냄새. 어떻게 냉장고에서 썩어 냉장고에서? 그럼 마누라가 이러죠. 여보 미안해 깜빡했어. 그 두부로 요리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써먹을 생각이 있었다면 썩어 문드러지게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빌 헤름텔과 로빈 훗을 헷갈리는 이유도 써먹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처박아 놔서 생기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장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냉장고에 한번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두부는 어디에 저장하죠? 냉동실? 냉장실? 그렇죠. 냉장실에 저장하죠. 냉장실. 바로 꺼내서 먹어야 되는 신선식품이니까. 그러면 우유는, 계란은 모두 냉장실이죠. 그렇다면 고기나 이런 만두 같은 종류들은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냉동칸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그래요. 자주 써먹는 그런 단어들은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바로바로 써먹고요.
뭐 가끔씩 쓰는 단어들은 냉동고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뭐 사골 끓여 먹는다. 오늘 뭐 갈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 있는 갈비나 사골을 꺼내가지고 놓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써야 되는 단어는요, 냉장실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 오늘 내가 회의를 해야 돼. 오늘 내가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오늘 내가 누굴 만나. 그래서 그때 써먹을 단어들은 바로바로 요 머리에 냉장실로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냥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순발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준비는 보지 못하고 순발력만 봅니다. 아유, 저 친구는 천재야, 천재. 어쩜 저런 순간에 저런 말을 하지? 그 순발력도 알고 보면 준비해서 나옵니다. 저는 단어를 저장할 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저장합니다. 만약에 제가 외국 사람이면 저는 A, B, C 순으로 저장을 했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기억으로 시작하는 고사성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 보여드릴게요. 자, 가. 그럼 가로 시작하는 고사성을 먼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가가호호, 가와만사성, 가렴주구, 가인방명. 그러다가 더 이상 가짜가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럼 가에다가 받침을 붙여보는 거예요. 각주구검, 간담상조, 감탄고토, 감론을박. 그러다 갸거겨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두절미, 격쇠지감, 뭐 견마지로, 결초보은, 경국지색, 고진감래, 고군분투, 공술의 공수거, 곤드레 만드레. 이건 아닌가? 어쨌든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하면요, 그냥 계속 줄줄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훨씬 많은 고사성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차례차례 정리해서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책상을 한번 보세요. 지저분하신가요? 그러면 머릿속도 지저분한 겁니다. 이러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보 내 책상 치우지 마. 난 지저분한 게 오히려 더 찾기 쉬워. 변명이에요, 변명. 깨끗해야 찾기 쉬운 겁니다. 책꽂이도 그래요. 책꽂이도 뭐 가나다 순에 맞춰서 딱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찾기가 편하겠어요. 머릿속에 단어를 쌓으실 때도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저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입력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읽기, 쓰기, 듣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읽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단어를 저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독서. 얼마 전에 그 개그맨 조혜련 씨를 만났는데요. 그 조혜련 씨 강의를 들어보니까 독서를 강조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한 CEO들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았는데 당신이 CEO가 됐다면 당신 아버지가 많이 읽었을 겁니다. 지금쯤 자식에게 잘못 물려줬다고 아주 땅을 치면서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CEO들은 꼭 책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책 봐, 독서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책을 보는 방법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수년 전 개그맨 장동민의 유행어를 따서 제가 책을 잘 읽게 만드는 그런 주문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장동민 씨가 한 번은 그 웹 팟캐스트에서 말 실수를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The Geniu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갓동민이 됐잖아요. 갓동민. 1등이 됐어요. 1등. 그래서 우승 상금이 얼마? 1억 3,200만 원. 개그맨 장동민이가 1등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개그맨 장동민 씨 역시 아마 생각 못하셨을걸요? 처음에 다른 분들과 소개될 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개그맨 장동민 그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맨사 회원에 뭐 쟁쟁한 그런 천재들이었어, 천재들. 근데 그 천재들을 모두 물리친 게 바로 장동민입니다. 장동민.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요, 장동건보다 장동민을 선택했을 겁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개그를 하겠다고 그 대학로를 처음 찾아왔던 그날이요.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 이 세 사람이 제가 개그맨 데리고 훈련을 하던 그 소극장에 찾아왔어요. 그때 그 장동민의 눈빛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행어 대충 뭐 그까이 걸 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바보 연기를 하던 장동민의 그 눈빛 저는 확신합니다. 바보였더라도 정말 남다른 바보였다는 걸요. 동민 씨한테 허락은 안 받았지만 뭐 유행어는요 저작권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빌려 쓸게요. 요걸 여러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대충 뭐 그까이 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책은요 독서실이나 뭐 책상에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책 읽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대중교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KTX? 비행기? 아니죠. 가장 좋은 친구랑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 책이에요, 책. 책을 읽으면요, 금방 부산입니다. 근데 뭐 요즘 대중교통에 타보면요, 책보다 전화 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야, 3억을 일로 보내고 2억을 절로 송금하고, 그런 놈이 왜 마을버스 타고 다녀요? 저는 그 일본이 참 무섭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 작은 도시를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험한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그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하철에는 이 책을 보는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본이 1945년 폐망을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1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참 두렵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충전하라. 밥을 안 먹으면 40일 만에 죽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4일 만에 죽습니다. 공기를 안 마시면 4분 만에 죽습니다. 그럼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죠? 뇌가 죽습니다. 뇌가. 책은 머리를 위한 충전입니다.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요, 딱 봐도 티가 나요, 티가. 말을 좀 더듬습니다. 뭐지? 그게 뭐더라? 그리고 한 20단어로 생활을 합니다. 야, 먹자, 자자, 놀자, 싸자, 죽자, 배만 충전하지 말고, 제발, 뇌 좀 충전합시다, 뇌 좀. 그 별다방에서 뽑아먹는 커피는 비싸다고 생각 안 하면서, 그 왜 책값 비싸다고 그러는지 참 모르겠어요. 뭐든지 읽어라. 무슨 책이든 좋습니다. 고르기 쉽지 않으시다고요? 그러면 베스트셀러, 많이 팔린 책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죠? 공책입니다. 공책. 근데 공책은 읽을 게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책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셔가지고 비치용이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 들고 나오세요. 제가 다 얘기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 비치가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충 뭐 그까이 거 그곳에 적어라. 책을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머릿속도 깨끗합니다. 책에 그 여백이 있죠. 이건 메모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밑줄 팍팍 그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 거기다 막 메모하세요. 다시 읽을 때 그 밑줄 친 것만 읽으면요, 한 10분, 15분이면 그 책 한 권이 다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책에 쓰여 있는 메모는요, 수십 년 후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귀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충 뭐 그까이 거 까라. 책을 좀 비판적인 자세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긍정적인 것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요, 어떤 발전이 없어요. 책과 선생님은 사다리라고 생각하세요. 사다리는 밟고 올라가죠.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는 두고 가세요. 다음 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책을 읽는다면 분명 그 책보다 더 좋은 책을 쓰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대충 뭐 그까 이거 이제 시작하자.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예, 지금 당장. 당신이 손을 이렇게 뻗으면요, 아마 책이 어디든 있을 겁니다. 그 책부터 읽으세요. 책을 사가지고요, 읽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독서해야지. 책 사러 가자. 그러지 마시고요. 집에 그 먼지 쌓인 책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제가요, 이건 저만의 비밀인데, 책 쉽게 읽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읽고, 그럴 생각하면 절대 많이 못 읽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동선마다 책을 여기저기 배치하세요. 뭐 침대 하나, 뭐 저 서재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거실에 하나, 식탁에 하나. 그러다가 그냥 조금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서문만 읽으세요. 서문. 전 이래가지고 책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 오늘은 요 줄에 쌓여있는 책들 서문만 읽자. 그래서 서문을 읽다 보면은 뭐 잘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다시 꽂아놓으면 되고, 어떤 분은 서문이 확 와닿아요. 그럼 그 부분은 또 이게 읽으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대충 뭐 그까이 꺼라.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셨죠?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컴퓨터를, 그리고 TV를 좀 끄세요. 그리고 책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책 속에 있는 길 읽어야 나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길을 걸어보면요,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는 젊은이들 참 많습니다. 막 부닥치고 그러면 좀 짜증도 나요. 제발 좀 걸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 좀 끄세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한심한 건요,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좀 갑자기 막히지도 않았는데 앞차만 좀 느리게 간다. 그 스마트폰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자전거 타면서 스마트폰 보는 학생도 있는데 아주 죽으려고 아주 환장을 해서 환장을. 여러분, 졸음운전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라는 표 아시죠? 나는요, 이런 표를 붙여놓고 싶어요. 스마트폰 온, 당신의 생명 오프. 대충 뭐 그까이 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을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써먹어라.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내용을 잘 외웠다가 직원들이나 가족들에게 한번 써먹어 보세요. 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라. 토킹. 또 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그냥 울산에서 왔습니다. 브리시 양양에서 왔습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한 발만 더 나가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때 맞춰서 저한테 필요한 요 교육이에요. 여러분 삶에 방송국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삶이 즐거워지겠어요. 옛날에 이런 노래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앵글 찍는 법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신 교수님의 어떤 분위기 때문인지 귀에 좀 들어오고요. 유튜브 강의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유튜브 수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